어떤 과목이 가장 불편하다고 이야기 들었습니까? 1차 과목에서. 그렇죠. 맞습니다. 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현실적으로도 가장 불편합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가 했지만 실제는 회계 원리가 아니죠. 회계학인 거죠. 범위도 넓고. 중급회계, 회계학과에서는 중급회계를 어느 정도 할까요? 가령 2학년 때부터 보통 중급회계를 다루게 되는데 2학년, 3학년? 그럼 중급회계의 범위가 과연 어디까지가 되고 중급회계가 어느 정도 영역이냐? 쉽게 말하면 고급회계라는 커리큘럼으로 강의하는 거 빼면 전부 다 중급회계입니다. 그러니까 범위가 엄청 넓어요. 경영학과는 회계학에서 다루는 그냥 회계학은 전부 다 중급회계예요. 전부 다 중급회계. 그러니까 학습해야 될 내용도 많고 불편하고 어렵고 맞습니다. 맞는데 근데 어찌되었든 극복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극복은 해야 되는데 나는 40점만 받을래? 50점만 받을래? 이게 웃기지 않습니까? 50점 받으면 70점도 받을 수 있는 건데 구태 한정 정할 필요도 없고 그러면 하자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요. 자, 이번 시간에는 회계 감사입니다. 우리 교재는 26페이지를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교재 26페이지. 처음으로 별 표시가 하나 나왔습니다. 별 표시 100개. 별 표시 100개. 회계에서 별 표시는 딱 두 개입니다. 별 표시 100개짜리하고 별 표시 1개짜리하고. 별 표시 100개는 무슨 뜻입니까? 반드시 출제된다. 1개는요? 출제된다. 별 표시 없는 거는요? 중요할걸? 그럼 결론은 다라는 거냐? 나중에 별 표시 100개짜리만 해도 그냥 60점 정도 나올 겁니다. 회계 감사. 자, 시작해 봅시다. 조금만 더 디테일에 가면 들어가 봐요. 뭘 감사한다는 얘기입니까? 재무제표. 재무제표를 감사한다는 거죠. 재무제표의 어떤 부분을 감사한다는 뜻일까요? 그냥 편안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재무제표, 그러니까 주석까지면 5개라면 주석은 일단 주석까지 포함시켜서 전체를 다 감사를 하는데 그 재무제표의 어떤 부분을 감사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제대로 되었느냐? 그 제대로 되었다는 게 무슨 말이죠? 어떻게 작성하면 제대로 된 거죠? 그렇죠. 자, 요 단어 하나 기억합시다. 회계 기준의 위배성을 감사한다는 거예요. 회계 기준의 위배성을 감사한다. 한번 혹시라도 경험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다니고 계신 직장에서 감사를 하면 혹시 최고 경영자청에서 혹시 감사 범위를 제한하던가요? 자, 감사를 들어간 감사인은 일단 재무제표를 보겠죠. 우리가 했던 것처럼 재무제표에서 냄새가 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장 보자고 해야죠. 그죠? 원장이 뭐가 이상해요 그러면 분계장 보자고 해야죠. 그 다음에 이상하면 거래 보자고 해야죠. 다 가져오라고 해야죠. 그런데 안 줘요. 일부를 가져오라고 했더니 한 90%는 주는데 10%는 안 줘요. 주세요 자꾸 말했더니 한 2% 남기고 나머지만 줘요. 감사 범위를 제한하나? 결론적으로 감사는 이 두 개를 감사하는 거예요. 아니, 시험 문제는 딱 이 두 가지가 나와요. 회계 기준의 위법성하고 감사 범위에 제한하고. 이 용어 하나를 좀 기억해 놓읍시다. 잠깐만요. 지금 왜 뭘 적고 계신가요? 아니, 아직 적으면 안 돼요. 아직
아직 메모하시면 안 되고. 자, 그래서 이것들을 감사를 해서 결과 이렇게 최근 10년 기준으로 5문제가 나왔습니다. 10년 기준으로 5문제가 나왔고, 우리가 앞서 중급회계라는 말을 쓰는데 정확히 말하면 회계학 범위 안에 감사를 포함시킬 수도 있지만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포함시키잖아요. 회계감사가 별도의 과목으로 있어요. 공인회계사는 회계감사가 별도의 과목으로 분류되고, 대학에서도 회계감사를 별도로 다룹니다. 회계학 안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범위가 진짜 지나칠 정도로 지금 높아요. 그러니까 회계감사가 깊게는 문제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책에서는 가볍게 언급했는데 출제 문항수로 따지면 엄청나게 출제 빈도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초창기 때 이 시기에 별로 출제가 안 됐던 것은 이 시기만 하더라도 감사가 별로 출제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해요. 아마 앞으로는 계속해서 언급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자, 집중합시다. 자, 조금만 집중력을 업시켜봐요. 오늘 이거는 끝냅시다. 자, 감사하는 이유를 이제 말해보세요. 방금 우리는 감사의 범위를 설정한 거예요. 자, 이제 왜 감사를 하는 겁니까? 그렇죠. 신뢰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키워드만 딱 보세요. 회계감사라는 타이틀을 쓰는데 뭘 감사한다는 겁니까? 결론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재무회계입니까? 관리회계입니까? 재무회계죠. 그러니까 외부 정보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다루는 분야죠. 근데 그게 무엇이었죠? 외부 정보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정보가 재무제표고, 그것을 감사하는 거죠. 왜 감사합니까? 이것 때문에. 전문가들이 감사를 하게 되면 이 데이터는 신뢰할 수 있고 객관성이 확보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종류는 4가지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집중해서 끝낼 겁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무슨 뜻입니까? 오케이, 제대로 되었다.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좀 구체적으로 들어갑시다. 중요하지 않다. 그죠? 중요하지 않다. 근데 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까? 방금 우리 감사하는 게 2가지를 감사한다고 했는데요. 첫 번째는 생각해봐요. 회계 기준대로 했느냐, 회계 기준의 위배성이라고 그랬죠. 연결해서 말해보세요. 적정 의견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회계 기준의 위배성에 중요함이 없다. 중요함이 없다. 2번째는 뭐라고 했었죠? 감사의 범위라 그랬죠. 감사 범위의 제한. 자, 연결해서 말해보세요. 감사 범위의 제한에 중요함이 없다. 그러니까 딱히 뭐 제한하는 경우도 없더라, 이런 말이죠. 2번째, 한정 의견이라고 해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설명하세요. 무슨 말이죠? 자, 용어를 자꾸 써요. 회계 기준의 위배성에 중요한 문제가 생겼다고요. 중요한 뭔가가 위배했다고요. 또 감사 범위의 제한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전반적이지 않대요. 전반적으로 그러하진 않다. 다른 말로 바꿔보세요. 자, 이게 답을 찾는 키워드입니다. 전반적이지 않다, 부분적이라는 말이 들어오면 무조건 답은 뭐가 됩니까? 한정 의견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부적정 의견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자, 순서를 잘 봐요. 여기는 오케이죠. 그럼 뒤로 가면 점점 안 된다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우 중요하다. 뭐가? 그러니까 어떤 위배성? 회계 기준의 위배성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통과시킬 수 없다. 부적정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자, 4번째. 이건 무슨 뜻일까요?
감사 범위 제한이 매우 중요하다. 어떤 결정적인 자료를 제시해주지 않는다. 그럼 감사를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일단 여기는 어떻게 한다? 억양 거절이다. 자,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자, 다시 감사 의견의 종류는 몇 가지라고요? 네 가지 들어갑니다. 시작.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 거절. 오케이. 자, 기억합시다. 지금 바로 끝내자고요. 올해 출제될 가능성도 높겠죠? 올해니까 올해는 이미 남았고, 내년 우리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25년도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정리하자고요. 지문 하나가 나오든 한 문제가 나오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갑니다. 키워드만 갑니다. 시작.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뭐가 중요하지 않다고요? 회계 기준의 위배성과 감사 범위의 제한에 중요함이 없다. 자, 중요하다. 그런데 부분적이다. 어느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문제가 있지 다른 부분에는 문제가 없다. 그럼 이럴 때는 한정적으로 오케이 사인 주는 거죠. 자, 뒤에는 둘 다 매우 중요해. 근데 매우 중요한 내용이 달라요. 부적정, 무엇이 매우 중요하다고요? 회계 기준 위배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부적정하다. 감사 범위의 제한이 매우 중요하니까 나 감사 더 이상 못하겠다. 그래서 의견 거절이다. 이렇게. 자, 제목. 자, 들어갑시다. 책에 막 이렇게 쓰고 하는 괜찮아요. 단 하나 약속합시다. 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랜선으로 만나시는 여러분들도 책에 메모하는 것 오케이. 단 메모할 때 이쁘게 메모하기 없기. 이쁘게 메모하고 형광펜으로 막 줄 긋고 막 그렇게 하기 없기. 그럼 시간만 뎁다 오래 걸립니다. 책에는 그냥 무조건 그냥 낙서한다. 낙서한다는 생각으로 그냥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책을 지금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보고 나면 전혀 안 볼 겁니다. 내 인생 끝나는 그날까지 안 볼 겁니다. 그 다음부터 기출문제 할 텐데 뭘 이걸 보겠습니까? 그냥 책꽂이에 꽂아두면 돼요. 그리고 기출문제 하거나 또 모의고사 하거나 등등등 할 때 이제 보다가 궁금한 거는 찾아보면 되겠죠. 근데 궁금한 건 절대 안 찾아봅니다. 궁금한 건 물어보면 되지 뭘 찾아봅니까? 자, 감사 의견의 종류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적정각 의견입니다. 먼저 제목들 한 번 더 다 기억하세요.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 거절. 순서대로 이게 어쨌든 난이도 차이니까 순서대로 갑시다. 자, 첫 번째 제목을 보세요. 그래서 이 둘의 제목을 좀 기억해 두라는 얘기입니다.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이 둘이 계속 나와요. 감사 범위에 제한하고 회계 기준 위배성하고. 그러면 적정 의견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중요하지 않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없다는 말은. 그러니까 감사 범위의 제한도 없고, 그리고요 기준의 위배성도 없다. 다른 말로 바꾸면 매우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자, 두 번째. 자, 제목 뭐라고요? 몇 가지? 자, 순서는 아니지만 우리끼리 약속했습니다. 자, 네 가지 순서대로 배열하세요. 적정, 한정, 부적정. 오케이. 입력됐습니다. 자, 이제 한정 의견을 할 겁니다. 자, 이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두 가지라고요. 첫 번째, 감사 범위에 제한하고 회계 기준의 위배성하고. 그럼 한정 의견은 무슨 말이라고요? 중요하다고요. 둘 다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전반적이진 않아요. 전반적이지도 않고 부분적이다. 자, 기억합시다.
감사 의견의 종류 3개. 감사 의견의 종류 4개. 이런 순진함. 자, 종류 그랬더니 뒤에 있는 분이 적정하니까 그 다음에 한정부터 얘기하면 어쩝니까? 처음부터 다 해야죠. 자, 4개 다시 시작. 오케이. 이들을 판단하는 기준은 2개. 회계 기준의 위배성이 무슨 말이죠? 기준에서는 회계 처리를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했는데 그 방향으로 안 갔다는 얘기죠. 감사 범위의 제한은요. 위에서 자꾸 뭘 안 하려고 해요. 오픈을 안 시켜주려고 해요. 자, 이번에는 뭐 하다고요? 매우 중요하다고요. 자, 순서대로 다시 차례대로 말해보세요. 여기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뭐가 매우 중요하다? 이쪽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감사 의견의 종류 4개. 보세요. 1분 전의 나의 모습과 지금의 나의 모습을 보세요. 다 있지 않습니까? 자, 판단 기준이 뭐라고 2가지? 회계 기준의 위법성, 감사 범위의 제한인데 매우 중요죠. 근데 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까? 감사 범위의 제한이. 요거는요. 이건 없다고요. 이렇게. 자, 이제 문제 풀 겁니다. 찾아보세요. 방금 했던 내용의 키만 찾아요. 외부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입수하였고, 그건 의미 없죠. 왜곡 표시가 재무제표에 개별적 또는 집합적으로 중요하답니다. 자, 하나 나왔네요. 중요하대요. 그런데 오케이, 전반적이지 않답니다. 그럼 답은 한정. 괜찮아. 필요한 것만 찾으세요. 키만. 자, 가에서 키는요. 기준을 위배한 정도가 크다. 이렇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매우 중요하다. 뭐가 매우 중요하다고요? 회계 기준 위배성이 중요하다. 그럼 어디에 속합니까? 3번째, 부적정.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결정합시다. 그런데 키는요? 부분적으로. 그러면요? 한정. 다시 보시죠. 자, 3번째 문제로 가볼게요. 찾으세요. 틀린 것. 답은 일단 3번하고 5번이 지금 대립되는 거 아닌가요? 3번을 보면 재무제표는 감사인하고 독립적이 된다고 말을 했는데 5번에 추석은 감사인이 도움을 받을 수 있대요. 그럼 추석이라는 게 재무제표인지 아닌지만 판단하면 되겠네요. 재무제표입니까? 그럼 둘 중에 하나는 틀렸겠네요. 자기가 감사하는데 작성에 도움을 주면
그러면 감사의 의미가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시작합니다. 1번. 뭘 감사한다고요? 재무제표를. 왜 한다고요? 신뢰성과 객관성. 따라서 신뢰성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 자, 2번 갑니다. 이번에 물론 이제 전반적이지 않습니다라는 말이 보이기는 하는데, 자, 키 중요하다고요. 중요한데 전반적이지 않다. 우리가 의견 표현 형태가 4가지였습니까?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 거절, 차례대로 키워드만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둘은 매우 중요하다. 그럼 중요하대요. 두 번째, 중요한데 특징은 전반적이진 않고 부분적이다. 그랬으니까 한정 의견. 3번, 감사를 수행할 때 감사인의 역할이 나와 있는 겁니다. 독립적이어야 된다. 그래야 객관성 확보가 가능하죠. 자, 4번째. 자, 그럴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이죠. 5번으로 갑니다. 여기까지는 정확한 거죠. 정확한데 마지막 추석 부분이 틀렸습니다. 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다 쭉. 네 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답은 오케이. 설명 생략. 자, 네 문제 풀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몇 번 나왔다고요? 5번. 지금 다 풀고 있습니다. 시작하세요. 올해 나왔던 문제입니다. 지문 해석하지 마세요. 아니, 말로 사면 안 돼요. 손으로 표시해야죠. 자, 우리 영상으로 지금 보시는 분들도 손으로 표시하세요. 몇 번? 자, 손가락을 많이 펴지 마시기 바랍니다. 1번입니다. 자, 갑니다. 첫 번째, 갑에사 키 찾으세요. 자, 다시 갑니다. 자,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부분적으로 중요하다, 매우 중요한데, 세 번째는 뭐가 매우 중요하다? 기준의 위배성이 중요하고, 마지막에는 뭐가 매우 중요하다? 감사 범위의 제한이. 오케이. 그럼 여기서는 기준을 중요하게 위반한 내용이 없대요. 그럼 중요하지 않다는 말 아닙니까?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적정이죠. 두 번째 것도 보세요. 중요하지 않대요, 그냥. 중요하지 않대요. 그러니까 이것도 적정이고. 세 번째, 범위가 중대하게 제한되었습니다.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무엇이? 감사 범위의 제한이. 그래서 뭐가 된다고요? 의견 거절. 5명 다 풀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추가로 OT 할 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매 순간순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하면서 반복하자고 했는데 그게 이 내용입니다. 매번 그렇게 할 겁니다. 매번. 그렇게 해나가면 오늘은 첫날이라서 조금 해나갈 게 몇 개 없어요. 오늘은 전반적인 내용들이 많아서. 회계감사는 특정한 딱 감사 범위에서 문제가 나오니까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데 나머지는 전반적인 내용이라서.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개정 과목 하나씩 들어가면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우리가 총 10주죠.
일단 기본적인 생각이 한 번 만날 때마다 2개씩 일단 할 생각입니다. 이번 과정에. 2개씩 하면 20개죠. 그럼 20개라도 정리하면 반은 일단 해결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그러니까 이거 매우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우리도 매우 중요한 거 별표시 100개짜리를 매주 만날 때마다 2개 정도는 이렇게 다 끝내버릴게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도 그냥 같이 그렇게 임하면 회계가 조금 더 빨리 접근될 겁니다. 어제 민법 하셨죠? 기존에 계신 분은 가만 계세요. 처음 오신 분이요. 어제 민법 했죠? 오늘 회계했죠? 물론 이제 지금 2과목 다 가볍게 좀 이제 구경만 한 거지만 둘의 과목 성격이 다르다는 느낌이 있습니까? 그죠? 과목이 다르니까 다른데 확실하게 수험생 입장에 다른 게 뭘까요? 수험생 입장에서 말해보세요. 수험생 입장에 시험 기준으로 이 2과목에 확실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둘은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는 법이고 하나는 경제 쪽이거든요. 이것을 공부하는 사람들 운에 자네요. 마인드 자체도 완전히 달라요. 마인드도 다르고 세상을 바라보는 철학도 많은 부분에서 다릅니다. 자, 이 2과목이 수험생 입장에서 뭐가 다르던가요? 먼저 회계는요, 파트가 독립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재고자산을 난 재고자산은 진짜 모르겠어. 그래서 유형자산을 공부할 때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나 자산을 진짜 모르겠어. 근데 부채하면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계는 전부 다 파트가 전부 다 독립적입니다. 전부가 독립적이고 매일매일 우리 수업생 다루는 게 다 독립적이에요. 1교시와 2교시가 독립적이고 단순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1교시, 2교시 뭐 관련성이 있습니까? 1교시를 잘해야지 2교시 답을 찾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회계는 이렇게 독립적입니다. 근데 민법은요, 유기적입니다. 민법 총칙을 모르겠다? 물건, 채권, 골치 아파집니다. 근데 장점도 있습니다. 민총 들을 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물건법 들으면 그때 그 민총의 의미가 그런 뜻이었구나 이렇게 역으로 다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개론은 파트가 독립적이라서 그냥 그날 이해 못하면 그냥 모르는 거예요. 다른 파트를 할 때 도움이 되고 이런 게 없습니다. 단지 이제 우리가 입문 과정에서 하거나 오늘 하는 내용의 일정 부분들 대부분의 내용들은 전체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져 있다 보니까 붕괴하는 방법이야 모든 게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죠? 그리고 전체 정산하는 과정이야 똑같은 거죠. 근데 매 파트가 독립적입니다. 그러면 학습하는 방법도 달라야 되겠네요. 그죠? 회계는 전부 다 독립적이라고요.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따라서 어느 한 파트를 모른다고 해서 다른 파트에 누가 되진 않아서 좋기는 한데 상대적으로 해야 될 게 많을 수도 있어요. 내가 재고자산을 잘해. 그렇다고 유형자산을 할 때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자산을 잘해. 그렇다고 부채할 때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또 그게 단점이 될 수도 있고요. 민법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민법은 시간이 그러면 좀 걸리겠는데요. 그죠? 총칙, 물건, 채권으로 계속하면서 이게 좀 여러 번 진행되어야 민법의 전체가 보일 거 아닙니까? 전체가 보여야 뭔가 좀 빨리빨리 와닿는 것들이 있을 것이고요. 회계는 오늘 하는 거 전부 다 모르겠는데 얘는 알겠어 얘는. 그럴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과목의 성격이 다르니까 그 과목에 맞춰서 하시고요. 그런데 어떤 경우든 이건 물론 이제 이론 문제니까 이론 문제일 때 그래 계산 문제는 조금 다르지만 답은요 직관적으로 선택하셔야 됩니다. 해석하면 안 돼요. 읽고 해석해봐요. 답 못 찾아요. 이거 읽어서 뭐 하려고요? 응? 그렇구나. 그럼 뭔 의미가 있냐고요? 그래서 단점이 뭘까요? 첫 번째, 시간이 많이 걸린다. 두 번째, 답 못 찾는다. 그래서 절대 해석하면 안 돼요. 처음이니까 논리적으로 해석해야죠.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 때는 아닙니다. 그때는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해석하면 답 못 찾아야 됩니다. 판례는 대법원에서 결정한 거죠.
그걸 내가 왜 이해를 하려고 합니까? 그냥 외우면 되지. 뭐 표정이 이래요. 왜요? 대법관하고 한번 맞짱 떠보시려고요? 아니 그렇다는 걸 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뭐 사회적 합인 걸. 그러니까 조금은 문제를 푸는 것과 그래서 우리가 지난 과정에서 OT에서 말했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공부하지 말고 시험 준비하자고요. 자꾸 해석하는 것은 공부하는 겁니다. 자, 다시 끝냅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뭘 감사한다고요?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거예요. 왜 합니까? 아까 기출지문에 그런 말 나왔었죠. 그냥 가볍게 요것만 딱 기억하면 돼요. 아, 감사라는 것은 이런 뜻이구나. 그러면 감사에서 적정 의견으로 나왔다. 그러면 아, 그 기업 재무제표 믿고 내가 투자를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자, 종류는 4가지. 하나씩. 첫 번째, 적정, 한정, 부적정, 억용, 거절. 자, 밑에 메모된 거 한 번 더 보세요. 자, 여기는 중요한데 요게 실은 키워드였죠. 아까 답을 찾다 보니까. 그럼 다시 한 번 더 말하면요. 전체 4가지에서 여기에서만 뭐가 나오던가요? 부분적이다, 전반적이지 않다. 저 표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게 답을 찾는데 한정 가격을 선택할 때, 한정 의견을 선택할 때는 결정적인 키워드예요. 매우 중요한데 둘 다. 근데 시험 지문에 아까 보세요. 매우 중요함 이렇게는 안 나오지 않던가요? 중대한 이렇게 나오죠. 자, 매우 중요한데 무엇이 매우 중요한지를 보셔야 돼요. 자, 그럼 다시 복습합시다. 그럼 이거는 이제 복습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 순간 끝내는 거예요. 복습할 필요도 없죠. 복습 안 하면 다 잊어버리는데 계속 이제 복습해야죠. 이제 하나씩 한 것들은 별표시 100개 하고 이렇게 한 것들은 그냥 일주일에 한 번은 계속 보세요. 진도가 이미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자, 첫 번째 무슨 의견? 적정 의견, 한정. 자, 적정 의견. 그러니까 그냥 없다고 표현했는데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라고요? 중요하지 않다. 자, 이제 한정 의견입니다. 한정 의견은요, 둘 다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데 부분적으로 또는 전반적이지 않다. 이렇게. 자, 세 번째 부적정 의견입니다. 일때는요, 매우 중요합니다. 뭐가 매우 중요하다고요? 요게 매우 중요하고 저쪽은요, 중요하지 않다. 매우 중요하다. 다음날 의견 거절이다. 판단 못하겠다. 제안이 오케이. 자, 계속해서 반복하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열심히 암기했습니다. 열심히 암기했습니다. 답 찾는데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고 나면 자꾸 답 찾는 연습을 해야 돼요. 문제를 보셔야 돼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전반적이지 않습니다. 그랬으니까 한정으로 가면 되겠죠. 가에서 키는 뭐라고요? 회계 기준 위배의 정도가 크다? 이걸 그냥 편안하게 우리식으로 말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매우. 뭐가 매우 중요하다고요? 회계 기준 위배성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답은 부적정 의견. 자, 두 번째는요. 어쨌든 이럴 때는 부분적이 보이면 재수고요. 이런 말이 나오면 더 이상 볼 것도 없고. 한정 의견.
목적, 신뢰 수준 향상 또는 객관성 향상 이렇게 나오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하지만 전반적이지 않습니다. 그랬으니까 한정입니다. 감사인은 독립적이어야 된다. 자, 네 번째, 적정 의견이다. 다섯 번째, 재무제표는 감사인과는 독립되어야 된다. 그리고 재무제표 종류는 다 하지 않았는데 그냥 처음 하시는 분은 편안하게 들어보세요. 재무제표의 종류는 몇 가지다? 다섯 가지다. 시작.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오케이. 처음 오신 분 어떻게 합니까?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갑니다. 이렇게 놓으면 재수. 패스. 이렇게 놓으면 쉬운 겁니까? 에이, 아니까 쉬운 거죠. 10분 전에 이 문제 풀었으면. 자, 이제 마무리. 자, 첫 번째 키는 회계 기준을 중요하게 위배를 한 내용이 없다. 여기까지 뭔가 그럴듯하게 가더니 갑자기 없대요. 그랬으니까 적정.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는 감사 범위가 중대하게 제한된다고 했으니까 의견 거절. 오케이. 이제 메모를 하나 합시다. 앞서 여러분들 감사 여기 막 메모를 했었는데 이제 요 찾으세요. 요 여백. 요 여백에다가 메모를 하나 할 겁니다. 뭘 할 거냐면 아까 메모했던 요거 하나 적어 놓읍시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슬라이드는 PPT는 나중에 책자 형태로 다 만들 겁니다. 그래서 어느 시기가 돼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마무리하고 막 계속 반복할 때는 이런 걸로 마무리할 겁니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만 부분적이다. 뒤에 둘은 매우 중요하다. 근데 회계 기준의 위배성이 매우 중요하냐, 감사 범위의 제한이 매우 중요하냐에 따라서 달라졌습니다. 어렵습니까? 심플합니까? 자, 방금 이 파트, 회계 감사 파트 불편합니까? 그냥 편안합니까? 편안합니까? 아까 문제 처음 풀 때 답 못 찾았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풀어보고 나니까 확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출문제가 중요하다고. 자꾸 문제를 보시면서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자, 메모 끝났으면은 이 표현들입니다. 이렇게 해놓을게요. 아까 그렇게 메모를 했는데 요 내용들이니까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회계 감사였습니다. 끝. 교재 가서 조금만 정리합시다. 첫 번째 적정 의견. 키만 딱 보세요. 키 찾으세요.
중요한 제한이나 회계 기준에 위배가 없다. 이거죠. 그럼 이걸 심플하게 말하면 중요하지 않다. 이거예요. 자, 두 번째 한정 의견은요. 중요하다. 그런데요. 부분적이고 전반적이지 않다. 그걸 하나 체크해 보세요. 부분적이고 전반적이지 않다. 다음 부적정 의견. 매우 중요한데, 그리고 의견 거절 매우 중요한데 무엇이, 첫 번째 부적정 의견은 무엇이 매우 중요하다고요? 회계기준 위배가. 나머지 볼 필요 없어요. 다음에 의견 거절은요. 감사 범위 제한이. 오케이. 자, 그렇게 딱 정리하는 겁니다. 그렇게 딱 정리가 끝나고 나면 기출문제를 딱 풀어보시면 그럼 정확하게 내가 그 내용을 알고 있는지 아니면 조금 찜찜한지가 딱 결정날 겁니다. 자, 회계감사였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